제가 일찍 와가지고 좀 강의를 같이 들었는데요. 오늘 처음에는 뭐 이직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버티는 이야기하고, 저는 뛰쳐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회사 다니면서 간간히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그게 좀 잘 돼서 퇴사를 하면서 16만 정도 되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엔잡에 대한 책 한 권, 그리고 사업에 대한 책 한 권을 이렇게 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은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의 메인 서비스는 마케팅 세르파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저 말고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 분들이 유튜브를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신해서 영상도 기획해주고 촬영도 대신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주는 에이전시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로는 뭐 어떤 영업인도 있고 그다음 뭐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대행 업무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만들기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만들어줘서 그 강의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그 강의를 팔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도 또 교육에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게더링이라는 영상 PD가 되는 육성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주 정도 기간 동안 제가 뭐 편집도 알려주고 촬영도 알려주고 하면서 저 같은 프리랜서 영상 PD를 육성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프로그램을 다 수강을 하고 실제로 제 필드에서 프리랜서로 뛰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고 뭐 저랑 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이로케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시작했는데 어, 이거는 자기 사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고 어떻게 런칭하고 어떻게 고객을 찾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한 5주 정도의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현재까지 수료하신 분들은 그래도 거의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수료하고 자기 업으로 가져가서 한 2년 동안 계속 이 업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협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크리스천이어가지고 그 크리스천 가정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대표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 남부터미널역 쪽에 쇼룸도 하나 만들어놨는데 패밀리 온 더 락이라는 교육 컨텐츠, 가정 교육 컨텐츠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이사로 있으면서 전체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팀을 리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 2년 차인데요. 아내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아내의 그림을 달력으로 만들거나 포스터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마이 해피오라는 브랜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만 어떤 사업가분한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덜컥 투자금을 입금해 버려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 플랫폼을 하나 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만 들으면은 와 그러면은 직원이 엄청 많겠다. 뭐 바쁘겠다. 돈을 엄청 많이 벌겠다. 뭐 그런 추측들을 하고 계신데 다 틀리셨고요. 일단은 직원은 없어요. 직원 없이 거의 프리랜서들하고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제가 목표하는 것들은 너무 바쁘지 않는 걸 목표로 해요. 제가 사업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너무 바쁘지 않고 싶어서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35이고요. 어, 제가 창업을 처음 관심 갖게 된 거는 25이었습니다. 25살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아, 내가 돈을 벌어야지 또 집안도 일으키고 뭐 나중에 뭐 결혼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 선후배들은 다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격증 시험 공부, 뭐 공무원 시험 공부 이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아, 이거 정말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뛰쳐나와서 휴학을 하고요. 뭘 하면 좋을지 계속 방황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학교에 창업 동아리라는 포스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생 처음 창업이라는 단어와 딱 마주를 하면서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고요. 근데 지원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만들 거고 이렇게 돈을 벌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트라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한 1,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받으면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은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맛집을 찾고 이런 좀 지역 기반의 앱 서비스는 사실 너무 흔하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아이템이었어요. 그때 막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막 생겼고 막 야놀자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 커피숍 있잖아요. 카페를 잘 모아가지고 이제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서 뭐 노트북 하기 좋은 카페 이렇게 누르면은 쫙 리스트가 쫙 나오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쓸 거고 거기서 뭐 광고를 붙이든 뭔가를 판매해도 사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앱을 기획서로 만들었고 그렇게 앱 서비스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개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돈은 고스란히 이제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만 원 있으니까 개발자한테 그 외주 업체에 가서 이 돈이면 당연히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견적이 한 3,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기꾼이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디자인을 직접 해오래요. 그러면은 1,300만 원에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자인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토샵도 막 배우고 제가 막 디자이너 출신도 아니고 저는 전공이 법이거든요. 법학과 졸업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 포토샵 난생 처음 켜보고 그런데 돈을 아낄 수 있다니까 그리고 이거밖에 사실은 지금 할 게 없어서라는 이유로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는 나 성공했다 하면서 1,500만 원 이렇게 됐다 하면서 집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신림동에 있는 반지하 100에 35 반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전 디자인 능력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앱을 홍보해야 되다 보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나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으는 일 이거부터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도 이렇게 많이 모아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앱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고 아, 이제 나는 이제 구글 플레이에 올렸으니까 완전 나는 성공했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다운받아서 아, 진짜 막 신문 기사에도 나오고 인터뷰도 해야 되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렸는데 정말 반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리뷰는 한 3개 정도 달렸었는데 이제 저랑 저희 엄마랑 저희 누나 이렇게 아빠는 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계속 물어보는데 그냥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리뷰 3개만 달랑 달리고 사람들이 전혀 쓰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은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실패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2년 동안 얻은 게 뭐지? 아무것도 없네. 그때 통장 잔고는 진짜 한 25만 원 정도가 있었고
제 친구들은 이제 4학년 거의 졸업할 때쯤 돼서 좀 일찍인 친구들은 벌써 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되면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좀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서 어떤 포스터를 하나 또 발견하게 돼요. 그 포스터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교육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부르는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네이버 스마트 팜인가 그랬어요. 네, 지금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걸 듣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저는 앱 서비스를 진짜 무려 1,300만 원이나 주고 2년이나 걸쳐서 만들었지만 단 1원의 매출도 못 냈는데 이 전자상거래 뭔가 이제 판매를 하는 거는 3,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면 7,000원이 남는다. 너무 심플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열심히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도매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도매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레어해가지고 그 도매국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50만 원 주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도매국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 남들보다 앞서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잔고를 다 긁어 모아서 도매국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하나 사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가 오늘 제 디자인 상품도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맞추시는 분께 그거 하나 드릴게요. 제가 처음 판매했던 상품이 뭘까요? 힌트 드릴게요. 너무 막막하니까. 도매가가 5,000원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피랑 관련이 있어요. 머그잔 땡, 텀블러 땡 비슷해요. 그 텀블러나 머그잔과 함께 쓰는 겁니다. 땡. 힌트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 우유 거품기입니다. 우유 거품기. 우유 거품기 아시죠? 이렇게 뭐 건전지 넣고 앞에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하나당 3,000원에 주고 한 3개를 샀습니다. 그 도매를 사려고 하면 하나씩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 3,000원에 사서 그걸 8,000원에 옥션에 한번 올려봤어요. 그리고 G마켓에도 올리고 쿠팡에도 올리고 네이버 스마트팜이었던 거기도 올리고 11번가에도 올리고 똑같이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팔리는 거예요. 하나가 갑자기 팔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컨텐츠 만드는 거를 좀 했었다 그랬잖아요.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했고 사진도 찍을 줄 알았고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능력도 있었는데 막 그렇게 막 움직이는 사진들 이런 것들 막 넣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상세 페이지에 GIF 파일을 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넣기 시작하니까 다른 상품이 있어도 제가 그걸 더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그걸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가 배송을 해야 되는데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근데 때마침 저희 아파트에 5시 반마다 한진 택배 아저씨가 오시는데요. 그분을 그냥 붙잡고 제가 쇼핑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좀 물량이 좀 있다. 그래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좀 어떻게 계약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몇 개가 나가네요. 하루에. 그래서 앞으로 한 8개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일단 한 개다. 한 개를 보내야 돼. 오늘은 한 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뭐 약간 거짓말 치는 거 다 아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달라. 2,700원 나한테 주면은 내가 갖다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로 택배 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경비실에 2,700원을 맡겨놓으면은 택배 아저씨가 가져가고 그렇게 배송을 시작했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 고객님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 우유 거품기를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글씨로 이 우유 거품기를 써서 그 티타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처음 돈을 벌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받고 그분은 그 편지를 보고 똑같이 감격스러웠나 봐요. 아니 무슨 우유 거품기 하나 사는데 편지를 거의 한 5천 원어치를 쓰니까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리뷰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리뷰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제 스토어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되고 우유 거품기를 사면은 검색하면은 제가 우선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더 팔리고 그렇게 계속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와,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나 2년 동안 진짜 1,300만 원 그냥 넣기만 하고 하나도 못 뽑았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한 3만 원을 벌었네. 와, 이거 대박이다. 그때 대학생으로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시급이 3,8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우유 거품기 같은 거를 10개를 만들면은 그럼 일주일에 30만 원을 파는 거네. 그래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도매국에서 이것저것 다 사기 시작했어요. 뭐 쿠션도 사보고 뭐 옷도 사보고 여러 가지 사보다가 제 눈에 딱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코백이었어요. 에코백이 4,5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만들었지?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보니까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아, 이거를 팔면 되겠다 해서 14,900원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를 더 받으려면 편지를 쓰면 되겠구나 해서 편지를 계속 썼어요. 편지를 계속 쓰고 부모님이 너는 누구한테 자꾸 그렇게 편지를 쓰냐 그랬지만 계속 편지를 써서 그렇게 리뷰를 많이 쌓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4,500원에 사고 있는데 너무 비싸게 사는 것 같아. 3,500원에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어떤 아저씨가 받더라고요.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저 어디 어디 대학생인데요. 그냥 뜬금없이 어디 어디 대학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장님네 거 한번 팔아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제가 그 공장에서 만드시는 거 제가 다 팔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전화는 사실 처음 왔나 봐요. 그런 어떤 꼬꼬마가 갑자기 팔아보고 싶다. 너네 거 좋더라 이러면서 약간 당돌하다고 생각도 하셨는지 그래서 그분이 한번 찾아와 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가방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실력이 없고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팔리는 거 나 알았다. 그리고 나 진짜 밤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한테 내가 이걸 다 사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주문권을 따오면은 내가 당신한테 보내줄 테니까 대신 배송을 좀 해달라라고 위탁 판매 계약을 맺게 됐어요. 그때는 뭐 위탁 판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가지고 그냥 배송 대신 보내주는 거 그냥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열심히 하게 됐고 이 소문이 학교에 또 흘러가게 돼서 야, 너 가방 팔고 뭐 이렇게 매출 낸다며 한 번 더 해봐 해가지고 뭐 지원 프로그램에 또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지원금을 받으면서 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한 1, 2년 정도 가방 팔이로 그렇게 살았어요. 가방을 팔면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학교 커리어를 쭉 이어가고 있었고 한 2년 정도 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 계속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내가 이걸로 그냥 끝내기는 좀 아쉽다. 내가 더 배우고 싶고 나보다 뛰어난 선배도 만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취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취업을 해서 컨텐츠도 열심히 배우고 조용히 회사를 한 2, 3년 정도 잘 다녔어요. 그러면서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됐고 넥스트 사업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단 난 컨텐츠 만드는 건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유튜브도 잘 성장시키게 되고 그거 기반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이제 하게 되는 오늘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첫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성공을 만들어냈고 그와 비슷한 경쟁자, 같이 일하시는 분, 파트너 모든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도 우리 회사도 마케팅 해줘라는 문의가 엄청나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열심히 모집했죠. 왜냐하면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려면 매출을 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확장을 해야 되니까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오는 대로 다 받았어요. 일주일에 3명씩 계약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1, 2주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고 성과를 만들어주고 채널을 키워주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저 혼자만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직원을 뽑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명, 2명 뽑기 시작하면서 어떤 단체로서의 규모가 만들어지는 걸 계속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름 재미도 있었고 그걸 어딘가에 자랑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직원분들이 한 5분 정도가 됐었고요. 클라이언트도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요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좋자고 한 사업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직장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그 만든 직장에 그냥 그렇게 버티면서 기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사업한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일부는 환불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저의 생각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다 프리로 이제 전향을 했고 제가 맡고 있던 그런 고객들을 다 넘겨줘서 가장 가벼운 사이즈로 혼자 딱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사업을 하려고 하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꿈꾸고만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사업을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많이 있고 매출이 막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사업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을 더 빛나게 발휘시킬 수 있는 일을 내가 만들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나의 고객들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나랑 같이 일하는 프리랜서나 협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나의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헌신하고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지 기대하고 꿈꾸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했으면은 월 얼마 이렇게 벌어야지, 뭐 1억 매출 내야지, 1억 매출 내면은 10억까지 매출 내야지, 100억까지 가야지. 이걸 무한정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사람이라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사업 확장이 어떤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뺏고 내가 뭔가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마저 뺏어버린다면은 사업을 왜 해야 될까? 그런 퀘스천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업하면서 생존하고 있고요. 뭐 5월 매출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는 제가 돈이 엄청 많아서 이제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10년 전부터 제 일자리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 아무 데서나 가도 내 진짜 밥벌이는 그냥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35이지만 45, 55이 돼도 누가 나를 사용해 주길 간절히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일을 더 즐길 수 있는 일을 나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을 10년 동안 얻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에 목표하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자신감을 갖는 거에 더 목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사업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나 좀 자신감이 없거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인스타그램에 그냥 허대리라고 치면은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셔서 뭐 DM 보내주셔도 되고 오늘 뭐 질문 다 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